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1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에 대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이 사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비판적인 사설은 동아일보입니다. 제목이 11만의 변경, 50일 뒤 용산 입주, 바늘 허리에 실멜까 걱정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극복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이번 결정은 무리해 보이는 점이 적지 않다. 용산 이전이 최선이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사안을 놓고 챙겨야 할 굵직한 이슈가 한둘이 아닌데 대통령실 이전 결정을 그리 서두를 일이냐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여의치 않자 용산을 갑자기 대안으로 내놓더니 마치 승부수를 던지듯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겐 재앙 수준이라며 용산 이전 불가피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민 편의 문제, 경호와 비용 문제 등을 고려했다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국방부는 합참 청사로, 합참은 수도 방위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옮겨가야 한다. 역대 합참의장 11명은 국방부 합참의 연쇄 이동으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지휘부와 군지휘부가 한 공간에 있을 경우 적의 동시 타격의 좋은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입장문을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 청와대 지하 벙커의 국정 전반에 대한 위기 관리 및 지휘 통제 시스템을 사장시키고 다시 구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전 비용이 약 500억 원이라고 하지만은 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만 따진 것이다. 새 관저나 영빈관 합참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할 경우 드는 비용이나 연쇄 이전에 따르는 비용 등은 빠져 있다. 윤 당선인은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광화문 대통령을 약속했다가 경호 논리 등에 막혀 포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후임 대통령들의 직무 공간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 청와대 일부를 열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 등 속도 조절론이 있었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바늘 허리에 실 매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제목이 청와대 이전 공감해도 국민 의견 안 들은 건 유감이다 였습니다. 국방부 청사는 여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어렵다고 또 미루면 다음 어느 대통령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한 윤 당선인 말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들을 정부 출범까지 2달도 안 남은 기간에 군사작전 하듯 이전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런 엄청난 결정을 대선에서 당선된 지 며칠도 안 되는 사이에 내려도 되는지에 대해 국민은 불안하고 불평한 감정을 갖게 된다. 윤 당선인은 당초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 종합청사 또는 외교부 청사를 후보지로 검토했었다. 용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불과 며칠 전에 떠오른 것이다. 일반 가정집이 이사하는데도 2달 안에 계획을 세워 실행하면 무리가 따르는 법이다. 청와대 시설 배치와 운영 방식엔 수십 년에 걸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그것을 일시에 허물고 새로운 장소로 옮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다. 대부분 국가가 한 장소에 두는 국방부와 합참을 떼어놓아도 좋은지에 대한 안보적 검토도 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차기 정권이 인수위 단계에서 결정해서 집행해도 되느냐는 절차적 문제도 있다. 일정 기간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도 유감이다. 당선인은 그런 절차를 거쳐봐도 이번과 다른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설사 그렇더라도 중대한 국가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더구나 국민 소통을 명분으로 내걸었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칙이다. 중화일보 사설 제목은 용산 대통령 시대 혼선 없게 철저 준비해야로 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대통령이 소통을 위해 청와대를 나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들이 집무실 이전 의사를 피력했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고리주의적 공간이다. 대통령이 국민과는 물론이고 참모들과도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당선인이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듯이 여전히 서두를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무정부 상태로까지 여겨지는 코로나19 위기와 불안정한 경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이 혼재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우선순위가 이전이었어야 했느냐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방부 청사 인력의 이동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당선인은 그러나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집권 첫날 이전을 결정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50여일간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 이전과 국방부의 인근 합동참모본부로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해 대단히 혼잡할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24시간 20일 돌려야 이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자칫 실수가 있으면 새 정부 동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안보 대비 태세에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전비가 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당선인은 예비비 496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써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소통을 위해 용산으로 간다지만은 용산으로 간다고 저절로 소통되는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당선인은 어제 기자들 앞에서 직접 발표했고 40분간 질문을 받았다. 풍수질이나 무속 논란도 있다는 불편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어제처럼 늘 소통하겠다는 자세를 유지해야 국민도 용산 대통령 시대를 응원하게 될 것이다. 한겨레 신문 사설은 용산 이전 졸속강행, 윤 당선자 불통 대통령 되려는가, 당선자가 이전 비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믿기 어렵다. 윤 당선자는 전체 이전 비용이 496억 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청와대와 경호실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 국방부 청사 이사 비용 등이 포함됐을 뿐이다. 국방부 방호시설과 전산망 이전 비용은 빠져있고 수십 년 동안 거액을 들여 구축해온 청와대 안보 인프라 폐기에 따른 매몰 비용 등도 제외되었다.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는 비용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 청와대 국방부 합참의 이전은 단순한 이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위기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새로 짜는 국가 대계다.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496원으로 턱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조 원 이상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한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등이 연쇄 이동을 하면서 초래할
안보 위기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고위 장성과 전직 국방부 장관들도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과 국방부 합참의 연쇄 이동은 국방부 정권 이양기에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에 군의 신속한 대응에서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같은 구역 내 공존하는 것은 전략 전술적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전쟁 지휘부가 한 구역 내 위치할 경우 유사시 적의 우선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등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당선자는 5월 10일 대통령 임기 첫날을 청와대를 떠나 집무실에서 시작하겠다는 아집을 버리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집무실 이전 계획을 다시 짜기를 바란다. 여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런 의견이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당선자는 명심해야 한다. 이 문제는 사실은 여야 문제도 아니고 좌우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이 몇 개 사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이런 위험성입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같은 구역에 있으면은 그게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좋아할 일이라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 통수기능과 국군 통수기능을 한자리에 모아놓지는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한자리에 있으면은 테러나 공격의 동시무력화가 된다는 겁니다. 좋은 예가 9.11 테러 때 알카에다가 펜타곤에 들이받았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만약 그때 펜타곤 안에 화이트하우스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합참의장을 지낸 분에서는 그래도 전략적 감각이 가장 뛰어난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것은 곤란하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는데 묵살되었습니다. 이번 이 사안에서 보수 진영도,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층 안에서도 생각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반대층은 아마 거기가 또 반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좀 모험인 게, 이게 국민의 뜻을 모아서 정부를 출범시킬 때는 이게 축제 분위기라 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당선 직후에는 인기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시비가 시작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지지층 안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6월 지방선거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백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뾰족한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을 너무 속전속결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광화문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하면 그때 포기했어야 됩니다. 광화문이 안 되니까 찾다가 국방부를 선택을 했다.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또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궁의 성격입니다. 대통령궁은 윤석열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계속되어야 할 건물입니다. 사진을 찍으면은 대통령궁이 저 경복궁이나 창덕궁처럼 대한민국의 이미지로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엘리제궁이나 크렘린궁, 화이트하우스가
그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사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국방 용도로 지은 건물을 그냥 접수를 해가지고 그냥 쓰는 것은, 이것은 임시 집무실은 될지언정 영구적인 대한민국의 중심 건물로는 처음부터 이게 실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임시 집무실이냐, 아니면 200년 동안, 300년 동안 통일 이후에도 계속될 영구적 집무실이냐에 대한 답을 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근본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